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새벽 1시가 넘은 그 야심한 이 새벽입니다. 아기가 잘 때 빨리 이렇게 조금씩 콘텐츠를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세계사 올인원이라는 타이틀로 세계사 개념 강의를 조금씩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기반이 되는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안내를 해드리긴 할 텐데 올인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재를 제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 교재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공부하게 되는 세계사 교과서 총 4종이 있거든요. 그 4종을 철저하게 단권화를 해가지고 정리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능 세계사 기출 문제들이 이게 섞어 들어가 있는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개념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너무 훌륭하고 탁월한 그 세계사, 역사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콘텐츠는 진짜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수능 세계사 응시자만 줄어들 뿐 대중적인 관심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그런 탁월한 컨텐츠들에 비해서 더 막 재밌고 막 흥미롭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단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뭐 책이나 영화나 뭐 넷플릭스 드라마나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컨텐츠나 그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개념의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거를 좀 진짜로 다부지게 교과서적 개념으로 쌓아 올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개념을 한번 클립을 제공을 할 생각이고, 교과서와 수능을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수능 소화는 뭐 100%, 200% 가능하고, 세계사 능력 검정 시험이랄지, 그 다음에 뭐 학예직 공무원 준비랄지, 이런 부분들에도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왕 내가 세계사를 잘 모르는데 기초적인 수준부터 좀 나는 좀 학구파야.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 정말 그 시작부터 마치 수학이면은 뭐 집합부터 시작하는 그 느낌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 피아노면 바이엘부터 시작해보고 싶어.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차분하게 그냥 틀어놓으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가 굉장히 두꺼운데 자, 이거를 막 한 글자씩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하다기보다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즉 노트입니다. 필기 노트 형태의 노트를 PT로 띄워놓고 같이 한번 소화를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교재 한글 파일을 띄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 내용을 또 드르륵 드르륵 읽으면서 빈칸도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뭐 제가 종종 직접 뭐 다녀온 그런 여행지나 그 다음에 뭐 영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좀 소개를 하면서 풍성한 시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냐면 세계에서 시작할 때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죠.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입니다. 이 파트부터 우리가 한번 소화를 해볼 건데 교재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쭉쭉 풀어져 있었다라고 이제 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노트 형태로 좀 필기 형태로 한번 선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또 띄워가지고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전개를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PT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좀 작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제가 뭐 중간에 뭐 확대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 세계사에서 인류의 출현이라는 제목이 먼저 나왔죠. 그 인류의 출현이란 말은 자, 우리가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죠.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 이전으로부터 자,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뭐 하빌리스,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거기서로부터 또 사피엔스까지 마치 일련의 발전 과정을 거쳐 있었던 것처럼 그 인류가 여러분들 뭐 처음에는 이렇게 고개 숙이 이렇게 막 굽어 있다가 점점 펴면서 걸어가는 그 전형적인 그림 아시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 노트에서는 뺐습니다. 교재에는 있는데 사실은 워낙 다양한 학설이 있고 그리고 발굴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이야기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우리 세계사 시험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합의에 도달한 내용들 그게 또 필터링을 거쳐서 교과서까지 나왔고 또 필터링을 거쳐서 교과서가 사종이 공통이 될 때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사피엔스 내용은 그러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 연구의 그 방향이나 성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뭐 출현식이 있죠. 뭐 400만 년 전, 약 250만 년 전 이런 것들 또한 교과서마다 달라요. 이건 심지어.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특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석기 시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문명의 이제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구석기 시대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는 일단은 뭐 뗀석기 이것도 사실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사 지식을 통해서도 이 뗀석기는 잘 알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주먹도끼 굳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는 뭐 이동 생활, 그다음에 뭐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 생활했고 불과 언어를 사용했으며 자, 그들도 어,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바로 예술적 감각. 인류의 미술사가 그 발전하는 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바로 에스파냐의 알타미라 이제 동굴 벽화가 있고 그다음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가 있는데 요 부분은 같이 한번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타미라 동굴 벽화입니다. 자, 어, 워낙 보존 상태가 너무 완벽하게 나와서 오히려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거 완전 주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하죠. 자, 이게 1879년 아마추어 고고학자 사우트 올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과 함께 이 조사를 하다가 발견을 했단 말이죠. 그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세기의 발견이죠. 대단한 초대박 발견인데 너무 보존 상태가 좋다 보니까 전문가들로부터는 오히려 막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포스터는 요거를 기념을 하는 그 에스파냐에서 나온 파인딩 알타미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잘 몰랐는데 주연 배우는 좀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클립을 보는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안토니오 반데라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안토니오 반데라스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거기도 좀 나왔던 배우 같은데 하여간 그분이 이제 스페인 사람인가 봐. 그래서 그거를 좀 기념을 하는 영화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 이 학계라는 곳이 뭐 때에 따라서는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학력이나 그다음에 뭐 학맥 이, 이런 인맥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고고학계도 이 당시에 분명히 이제 학연이나 그다음에 좀 권위 있는 뭐 대학을 나왔다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더 무게감 있게 다뤄졌겠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 고고학자다 보니까 많은 비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무시당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이 알타미라 동굴벽화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트올라 씨를 비난했던 사람이 나중에 뭐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사망을 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뭐 라스코 동굴벽화나 이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너무 그 깊은 동굴 안에 있다 보니까 외부의 영향을 덜 받아서 보존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동물들의 묘사 상태나 이런 세세한 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뭐 인류 예술사 발전의 중요한 순간으로 손꼽혔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이게 또 등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요 부분 정도 이제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워낙 좀 유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보고 사우트 올라와 그의 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간판만 보고 그 당시 이게 진가를 당장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특히 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도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어,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간판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진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그 순수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한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간판만 보면서 빨리 휙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넘기는 그런 모습을 학생들한테도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석기 시대 때 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구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바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자, 요거는 또 뭘까? 자, 요렇게 생겼죠.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오스트리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발견이 됐는데 1900년대 초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저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뭐 수업 때 집중을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렸을 때는 이게 진짜 그 풍요와 다산의 상징 이래서 되게 거대한 석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11cm 정도 돼요. 11cm 정도. 그 말은즉슨 세워놓는 뭐 이렇게 석상은 당연히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하단부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단부를 보면 이게 세워지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1cm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담하게 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일종의 뭐 부적 같은 물품이 아니었을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아직도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진 이 재료 있죠. 이 자재 자체가 그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 거기 바로 이 발견된 현지에서 나오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떤 세력의 이동과도 연결이 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내용으로 한번 와볼게요. 신석기 시대 내용으로 와보면 여기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기 때문인데 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자연환경과 그다음에 우리의 그 기륭 화복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영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원시적인 그런 신앙들도 나타나고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숭배, 동물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난 겁니다. 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다 이 시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됐겠고 커다란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숭배하는 그런 현장도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이시고 있는 여기 보여지는 여러분 스톤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스톤헨지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데 여기 가다 보신 분 있나요?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사진만 보면 너무 환상적이야.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또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 관광지의 이상과 현실이 있죠. 그래서 사람 많을 때는 또 뭐 우글우글하면서 또 여느 관광지랑 다르지 않은 모습 그런 것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스톤헨지에서는 뭐가 좀 인상적이냐면 여기 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겠죠. 근데 이제 가장 무거운 돌이 한 40톤 정도? 뭐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톤헨지가.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옮겨온 흔적이 있나 봐요. 이 가장 커다란 석재가 한 240km 정도가 그 이동한 그런 거리가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야? 우리 자동차 운전을 했을 때도 240km면은 몇 시간 걸리잖아요. 한 3시간 좀 넘게 걸리려나? 근데 그 정도 거리를 어떻게 이거를 이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세워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제사 지내는 곳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뭐 천문 관측소였을 확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알제리, 그다음 말리, 니제르 이쪽 어, 쪽에 이제 국경을 맞댄 그러니까 알제리 남동부 쪽이에요. 이 타실리 나제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지금 보면 그냥 사막입니다. 이제 깡사막이야. 근데 거기에서 나온 타실리 나제르 벽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바위 그림 그리고 뭐 여러 동물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 주변에서 정말 그 기원전 아주 몇 천 년 전부터 뭐 서기 뭐 1세기 정도까지 그 사막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그 인간들과 동물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타실리 나제르 벽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부 교과서에서만 나왔어요. 여기 튀르키예라고 이제 제가 바꾸고 있는데 터키죠. 최근까지는 이제 터키라고 불리다가 이제 국명을 바꿨습니다. 튀르키예라고 바꿨는데 차탈웨이크 유적 이런 부분들에서도 신석기 그 이제 거주지의 유적들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석기 신석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흥미삼아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계사 수능 쪽으로 좁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사 수능 쪽에서는 1번 문제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게 소개가 안 됐거든. 거기가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서야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 문명이라고 할 만한 그 발전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큰강 유역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 큰강 유역은 풍부한 여러 가지 이제 산물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선사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그 물을 나름대로 우리 인간이 다스릴 수 있어야지 그게 선물이 되는 거지. 그러지 못하면 이도저도 못하고 아니면 범람할 때 그냥 그것이 그대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결국엔 그런 물이 있는 곳 그리고 밀림이 함께 있다라면 그런 물과 밀림을 개척하고 그다음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방도 쌓아야 되고 뭐 수로도 뚫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물을 다스려야 돼. 치수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사람 혼자 못 합니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족 간의 통합이 촉진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점점 이제 도시가 나타나고 그 도시에서 문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청동기를 쓰고 철기로 넘어가고 이런 문명의 발전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문명의 발전의 발상지들을 우리는 오랫동안 네 구역으로 정리를 해서 시험 문제에서도 줄기차게 1번으로 출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 마우스 커서를 따라오시면 여기 왼쪽부터 가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면 여기 왼쪽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면 나일강이 있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보면 여기 오늘날의 이라크 쪽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인도죠. 그래서 인더스강 그리고 이렇게 겐지스강이 있는데 자, 인도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황허강 유역에서 발전한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으로 정리를 해요.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 4대 문명 외에도 여기 지도에서는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아메리카에도 이제 아메리카 문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넓게 표현한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제 지중해 연안의 문명이에요. 뭐 페니키아나 헤브라이나 이쪽도 조금 이따 간단히 툭 달아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대 문명으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출제의 영역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이 이집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집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키워드로 쭉 정리를 하면 되고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렬로 정렬이 돼 있는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이 두 개, 2대 문명이 압도적으로 이 수능 1번 문제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집트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거의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집트부터 뭐 위치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쭉 한번 키워드를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일강 유역, 나일강 전부 다 이런 게 시험 키워드예요. 나일강의 축복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일강, 그다음에 뭐 사하라 사막 등 이렇게 폐쇄적으로 지형이 이렇게 막아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침에 대해서 천연 이 방어막이 형성되다 보니까 비교적 오랫동안 통일 국가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내세적 다신교가 발전했다. 신은 여러 신을 이제 다루고 있었고 죽은 뒤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발전한 게 바로 이 이집트가 종교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왕이 죽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라로 시체를 미라로 보존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어, 이 건축형 무덤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 거. 피라미드 미라. 초등학생들도 이집트 하면은 말하는 키워드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도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가 있는데요. 바로 사자의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문서가 있습니다. 그다음 상형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 너무 유명하고 해독이 상당수 되었습니다. 그 실마리가 바로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이 로제스타 스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그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 원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이집트 원정을 가게 되죠. 그때 이제 로제타 스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곱게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이제 탁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영국군이랑 프랑스가 또 이집트에서 싸우게 되고 영국군이 이기면서 결국에는 그게 루브르로 가야 될 것이 대영 박물관에 지금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이 상용문자 해독에 대해서는 뭐 영국 학자든 뭐 프랑스 학자든 다 이렇게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학자도 선구적 역할을 했고 최종의 어떤 집대성 완성은 그 프랑스의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게 어, 학력평가 문제 1번으로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수학의 십진법, 그다음 달력의 태양력 사용, 그다음에 뭐 미라도 만들어야 되고 피라미드 같은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구조물 이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 뭐 측량, 기하, 의학 다 발달하더라. 그다음에 기타로 지배자를 파라오라고 한다. 파라오 너무 유명하죠. 파라오의 분노. 이 롯데월드의 그건가? 어트랙션이던가? 자, 그다음에 파피루스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파피루스를 제가 한번 그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피루스 이게 잘 보이시려나? 일단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얘도 좀 약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찢어지려고요. 지금 약간 우리 그 3배 텍스처 그 재질 느낌이 나는데 이거 좀 큰 화면으로 바꿔가지고 네 이렇게 찢어졌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렇게 이제 파피루스의 모습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집트 전시전 이런 것들이 요즘에 심심치 않게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아마 그 기념품 구입하면서 살 수도 있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친누님께서 이집트의 여행을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여 년 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념품을 사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너무 요긴하게 제가 수업할 때마다 그 애들한테도 이거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뭐 그랬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찢어지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10여 년 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파피루스를 볼 때마다 그때로 돌아가거든요. 이제 무슨 아, 생각이 드냐면 저는 국공립 교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무원 이제 신분을 획득을 한 거죠. 10여 년 전에. 지금은 또 교사 인기가 이제 설문조사 보면 교사 인기가 여전히 상위권이긴 하더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인기 뭐 더 끝나줬고, 그에 따라 저의 열망, 되고 싶은 열망도 굉장히 컸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범대를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를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립 같은 건 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고, 무조건 이제 임용고시를 합격한 그 공립교사가 되는 것을 꿈꿨었는데, 첫 해 초수 때, 하여튼 시험은 되게 어려웠고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역사를 정말 조금밖에 안 뽑았어요.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해에 뭐 두세 명, 두 명이나 많이 뽑으면 세 명 이렇게 뽑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세 명 뽑을 때 합격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뽑는 곳이 그나마 막 경기도가 뭐 이제 한 40명에서 50명 뭐 이런 식으로 좀 뽑으니 가장 많이 뽑았고 근데 그만큼 경쟁률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또 경기도로 모였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암담했습니다. 굉장히 암울했는데 어, 그 초수 때 합격을 했으면 너무 좋았으련만 초수 때 합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슈퍼스타 K에서 허각과 존박이 그 대결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최종 우승자를 뽑는 날 다음 날이 임용고시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수 때 물론 이제 막 완전히 뭐 방탕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신을 놓고 있었어. 그 슈퍼스타 K 결승 끝까지 다 보고 다음 날 임용고시를 보러 갔습니다. 망했죠. 근데 이제 들어갈 때는 막 후배들 응원 받으면서 막 선배님 합격하세요 막 그래 하면서 이제 막 들어가고 했는데 광탈을 해보고 나니까 어 쿨하지 않더라고. 사람이 쿨해지지 않더라고.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신분이 백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생각보다 스스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 주변에 먼저 교사가 되어 있는 뭐 동기랄지 뭐 선후배 후배는 별로 없었고 선배 이렇게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 가히 유쾌한 상황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재수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결론. 재수로 들어갔는데
재수 생활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해볼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럴 텐데 마음 다스리는 게 재수 생활의 저는 이제 반 이상이다.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데요. 당시 유독 제가 이 재수 생활을 하는 그 해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친구도 안 만나고 운동 정말 좋아하는데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독서실에서 그냥 1년 내내 처박혀 있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데 어 좀 비참할 때가 있죠. 근데 유독 그 해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해외로 나가더라고요. 저를 두고. 그래서 뭐 이제 큰 누님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 뭐 이집트, 뭐 이제 그런 쪽 이렇게 여행을 가고, 근데 뭐 작은 누님 같은 경우는 뭐 유럽 배낭여행, 그 모두가 꿈꾸는 그 버킷리스트 아닙니까? 유럽 배낭여행 뭐 이런 것들 막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백두산도 가시고 막 그 제가 그래서 혼자서 독서실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명절이었나 아니면 좀 가족 그 행사가 있었나 뭐 이제 친척 어른들도 오고 하면 얼굴은 비춰야 되는데 이제 임용고시 T1은 암담하고 그때 이제 T1 발표가 두 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지역에 두 명으로 나왔고 암담한데 막 이렇게 사람들은 야 뭐 이집트 여행을 다녀왔다고 뭐 그다음에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배낭여행 하면서 막 이제 막 그 이야기들을 막 즐겁게 나누는 겁니다. 이제 저만 빼놓고. 그래서 제가 어 만약에 그 여행을 제가 뭐 저를 껴줘 가지고 같이 갔다고 하면은 신났을까? 또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 내 신분이 백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오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합격하면 진짜 나도 여행 똑같이 할 거고 저 파피루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선물로 받고 부러워만 했지만 이거 그대로 내가 교실로 들고 가가지고 수업 자료로 내가 내년 3월이 되면 바로 이거 교실 들어가서 수업 때 써야겠다. 이런 좀 다짐을 잡고 바로 독서실 가가지고 또 새벽 뭐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됐죠. 바로 이제 3월 달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된 거죠. 그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동기부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런 이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첫 클립이다 보니까 좀 입 좀 풀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는 마무리를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 쪽 한번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집트 사진을 안 봤구나. 사자에서랑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건 너무나 뭐 간단한 거고 메소포타미아 가볼게요.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뜻 자체가 그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사이. 그다음 여기는 좀 개방적 지형이다 보니까 잦은 침략을 받았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보면 되게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사후 세계까지 가는 이런 내세적 관념이 발달했다면 메소포타미아는 당장 오늘 하루의 안위, 행복, 그래서 현세적인 측면이 더욱더 강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니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 놓았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길가메시가 결국에 깨달은 것 어떤 여인이 충고를 해주죠. 만난 여정 중에 만난 여인이 충고를 해주기를 그냥 네 품 안에 이렇게 데리고 있는 아기를 봐. 그가 그 아기가 떨고 있는 이 애교를 봐. 그게 행복이야. 이런 이제 여행을 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저도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목격을 하고 뭐 힘들게 키우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맞는 말입니다. 이 길가메시에게 해준 말이 맞는 말인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기가 계속 상기시키고 다른 부분에서 뭔가를 내려놔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이 순간도 지금 이제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는 이제 순간이죠. 음. 자, 현재를 즐기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말 잘 나오는 이제 출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쐐기 문자. 점토판에 기록된 쐐기 문자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사진자료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이집트가 십진법이라면 메소포타미아에 60진법이 있다. 그 다음에 태음력 그리고 점성술 그리고 거대한 구조물로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면
메소포타미아에는 여기도 이제 성스러운 탑으로 여겨져요. 역시 신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구라트가 곳곳에 건립이 됩니다. 지구라트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수메르인들, 그리고 아카드인들, 아무르인들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르인들이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렇게 함께 했던 왕이 함무라비 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함무라비 왕 하면 이 함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도 출제가 잘 됩니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보복주의로 언급이 많이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정말 그 지구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이 정도로 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것들을 법 조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선구적인 문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관련된 사진 자료를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라크 그리고 핵심 지역 바그다드란 도시가 있습니다. 바그다드 여행 해보셨나요? 해보셨다면 이제 좀 신분이 특별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이제 여러 여행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해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여기 바그다드입니다. 그야말로 문명의 발상지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뭐 이슬람 최고 황금기에 세계적인 도시로 번영했던 그 바그다드이기도 한데 그대로 온전히 이게 현대까지 이어져 왔다면 얼마나 또 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찬란한 그 문화 유적이 빛나는 곳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각종 뭐 분쟁과 뭐 종교적 분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죠. 가기도 어렵죠. 여기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래서 바그다드 좀 평화가 되찾고 많은 부분들이 좀 복원도 되고 해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이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출제가 정말 많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점토판에 기록이 된 쐐기 문자인데 이 쐐기가 여러분들 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구예요. 일종의 공구. 근데 이제 납작하면서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물건들을 이렇게 사이에다 꽂아서 좀 더 그걸 지지를 단단하게 해주거나 뭐 고정을 시키거나 쐐기를 박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런 도구인데 공구인데 그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쐐기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잘 나오고요. 점토판이란 표현도 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라트고 이 지구라트도 이제 이라크의 우르라는 곳에 있는 지구라트가 가장 유명합니다. 자, 이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남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한 자가 증거 무고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거나 그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손을 자른다. 귀족이 자유민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 이건 똑같이 하는 게 아니죠? 금화를 바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차별적인 속성이 들어가 있고 이건 정근대 사회 어디서나 이게 법률을 보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좀 잔혹해 보이는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80여 개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뭐 상법이나 민법이나 가족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담겨져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뭐야 이거 뭐 종이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석주로 일종의 이 석주에다가 확대를 해보면 쐐기 문자가 쫙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곳곳에 세우도록 한 거죠. 요거 진보는 어디 가면 여러분들 볼 수 있냐면 네, 제가 나왔는데 표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뭘 그 무사도 아니고 뒤에 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여권이나 지갑이나 이런 거 다 메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티 내고 다니다 보니까 루브르 박물관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시국이 되기 직전에 이제 프랑스, 독일 여행을 하고 귀국했는데 코시국이 딱 시작이 되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4살 난 아들만 데리고 둘이서 이렇게 유럽을 갔거든요. 나중에 현지에서 이제 고모도 보기는 했지만 어마어마한 여정을 또 했는데 여정을 이제 펼쳤는데 또 기회가 되면 여행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그 영상을 찍은 게 있어서 그 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영상만 봐도 충분하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해설사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 함무라비 법전을 제가 녹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한번 현장감을 한번 루브르에서의 현장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세개 문자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함무라비 법전을 가까이서 보게 되다니 쓰다듬지는 않았습니다. 자, 바로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었는데요. 어, 되게 여담 많이 하나? 저는 또 하나의 그 진로 희망이 방금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꼭 여러분 굉장히 매력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관심 많이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여기 지중해 연안의 문명, 4대 문명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여기 히타이트, 페니키아, 그리고 헤브라이가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애니메이션 적용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빠르게 툭툭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타이트는 철제 무기, 전차 활용을 했고 그 철기 문화가 오리엔트에 전파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뭐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자료를 제가 좀 읽어보니까 히타이트가 물론 이 지역에서 이제 오늘날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철기 생산, 질 좋은 양질의 철을 생산해낸 친구들은 맞다. 그거는 맞는데, 이 친구들이 막 철기를, 애초에 무기를 막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상대방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문화가 바로 쫙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아니다. 그거에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게 최근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은 했지만, 그걸 막 메인으로 많이 썼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좀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지금 용어로 정리가 된 부분은 어쨌든 철제 무기나 전차 활용을 잘 했다. 좀 상무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히타이트가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출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 또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뭐 요거를 잡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페니키아입니다. 그나마 이 셋 나라 중에서 페니키아가 그래도 좀 오답으로라도 언급이 좀 더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쪽에 그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북쪽에 건설이 되었던 이제 도시 국가 형태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활발하게 해상 무역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식민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는데 그게 바로 카르타고란 이제 또 도시가 됩니다. 아주 유명하죠. 카르타고 왜 유명합니까? 바로 우리가 나중에 서양사를 하면 로마라는 메이저 오브 메이저 나라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로마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큰 전쟁을 해서 아예 쑥대밭 멸절된 나라가 바로 이 카르타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하고 나중에 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언급이 좀 되고요. 이들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표음 문자라고 하는데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 따른 이 표음 문자의 형태 이런 것들도 페니키아 문자도 제가 이렇게 실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브라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이스라엘 쪽이 되겠는데 이 부분 제가 지도를 가져왔었는데 지도를 여기다 띄워 드렸어야 되는데. 네, 여기 띄워 드렸죠. 여기 대략적인 위치와 영역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좀 헤브라이 확대를 해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번영했다. 그렇구나. 자,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굉장히 번영을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거,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어, 지혜하면은 생각나는 분, 솔로몬 있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구가를 하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 북쪽은 이스라엘로, 그다음 남쪽은 이제 유대라는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가 각각 뭐 북쪽은 아시리아라는 나라, 그다음 남쪽은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특히 그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이 유대 왕국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끌려가게 돼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유명한 바빌론 유수, 나중에 서양사에서 어, 뭐 아비뇽 유수라고 할 때도 이때를 이제 차용을 한 건데 그런 유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헤브라이인들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오랫동안 겪지만 우리를 좀 구원해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유이신으로 하는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뒤에 나오는 또 커다란 세계적인 종교에 영향을 끼치죠. 예컨대 이슬람교 그리고 크리스트교요. 바로 유대교가 성립이 돼서 서양 문명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명 단계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뭐 요 정도로만 여기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인도 쪽 보겠습니다. 이제 인도 쪽 보고 중국 쪽 보면은 끝나는데, 사실은 이 파트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 벌써 40분, 학교 수업도 이러면은 질려버리는데, 처음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클립을 두 개로 나눠버릴까? 음, 그건 뭐, 제가 뭐 북이 영화를 말하고, 뭐 대박을 노리고 이걸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도 할 시간이 없고. 자, 인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렇게 지도를 띄워놓고 인더스강, 이게 왼쪽이 이제 인더스강 쪽이고 오른쪽에 겐지스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도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겐지스강 쪽이죠. 막 시체 태우고 한쪽에서는 막 씻고 있고 막 난리가 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겐지스강인데, 자, 일단 인더스강 쪽에서 이 문명이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인더스 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더스 쪽을 보면은 일단 선주민 드라비다인이 이렇게 존재를 했고요. 청동기 문명, 그리고 계획도시를 건설했다. 자, 은근히 이 계획도시 건설이라는 이 워딩이 있죠. 이게 정말 출제가 많이 됐고요. 그 증거가 자, 오늘날의 파키스탄 쪽입니다. 이제 문명은 지금 우리가 인도 문명이라고 하지만 인도로부터 파키스탄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 파키스탄 쪽입니다. 지금은. 자,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벽돌로 구획이 됐다. 벽돌로 구획이 된 뭐 목욕탕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인장, 동물의 모습이 새겨진 인장, 그다음에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리아인이라는 민족이 오랜 기간 걸쳐서 이 화살표처럼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펀자브 지방을 거치고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오랜 이동의 과정 속에서 이제 철기를 이들이 들고 왔나 봐. 그래서 이들이 선주민들을 정복을 하고 차별적인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동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위대한 자연을 노래하는 배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으로부터 또 종교가 발원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브라만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브라만 교에서 배달을 주관하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최고의 사제 계급이 생겨났으니 그것이 브라만이고 그 브라만을 바탕으로 차별적인 계층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카스트가 되고 오늘날에도 인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인도 문명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모헨조다로 목욕탕 유적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일각수 인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인더스 문명에서 발견되는 인장인데 여기 뿔이 하나 달린 동물이다, 짐승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도 종종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즉슨 인더스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요거는 예전에 학력 평가에서 한 번 정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모헨조다로 인물상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아마도 사제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측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인데 이제 중국 문명만 앞두고 있고요. 제가 미리 여러분 기대되시죠? 2강을 예고를 하겠습니다. 자, 2강 같은 경우는 중국사로 쭉 뺄 겁니다. 앞으로 중국 이제 주나라 이어서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이야기까지 한 번에 중국사는 다 빼버리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사 운을 띄우는 거죠. 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키워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라부터 하나라는 기록상의 왕조예요. 즉 고고학적인 증거가 아직 이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출제나 더 파고 들어가기는 어렵다. 물론 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보고 더 알아보시는 건 얼마든지 추천을 드린다. 자, 그러면 고고학적인 부분까지 합치가 돼가지고 교과서도 실리고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 있는 바로 이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유적이 나온 것이 바로 은허가 되겠고 예전에만 하더라도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저만 하더라도 저는 학창 시절에 상이라고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나라라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나라로 교육과정상 바뀐 지는 이제 꽤 오래되었고요. 이 은어 유적에서 나온 것이 이제 뭐 갑골, 그 다음에 뭐 청동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위 있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갑골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넓은 그 동물의 뼈예요. 그래서 소의 어깨뼈랄지, 그다음 거북이의 배 또는 뭐 등딱지 이런 부분에 인도로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게 쫙쫙 갈라지면 그거를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을 점을 치고 거기에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한 건데 이게 한자에 원형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물이 됩니다. 자, 그 상 이후에 나타난 나라가 주나라고요. 주나라의 수도는 호경입니다. 호경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바로 시안이고요. 그다음에 더 유명한 말은 한나라, 당나라, 뭐 수나라 등에서 수도가 되었던 장안을 가리킵니다.
이제부터는 중국에서 이렇게 수도가 나오면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은 이거를 도시로 이렇게 좀 외워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봉건제 유명하고요. 영토가 이제 상보다는 주에서 더 넓어지면서 왕이 효율적으로 다스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의 제후로서 봉해서 나눠서 대신 다스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초반에 믿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자신의 혈연입니다. 바로 아들이고 첫째 아들을 이렇게 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 이런 사람들을 제후로 봉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혈연이 멀어지고 제후들의 독립성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계를 드러내게 되더라. 그리고 종법은 이제 첫째로 이어지는 그 혈연적 질서를 가리키고요. 그다음 명분으로는 하늘로부터 이게 명을 받았다. 그래서 천명사상이 이제부터 사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천자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하나라부터 이제 주나라까지 중국사 운을 띄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정도로 해서 다음 시간은 부터는 이제 중국사로 쭉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 거고, 음, 자, 다른 원고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중국사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 이제부터는 한번 우리가 뭐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요. 어, 요거 빈칸 한번 채우면서 그리고 문제 풀면서 빠르게 문제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제 교재입니다. 정말로 양적으로 승부를 본 교재다 보니까 내가 세계사 좀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 교과서 따로따로 하는 건 찜찜하고 하나로 좀 모아서 보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그럴 때 딱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굴벽화 어디가 유명하냐? 에스파냐 알타미라.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신석기 혁명 뭐예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자, 스톤헨지 뭐 타실리 나자를 다 보여드렸고 그다음 문명 단계로 갔다. 그래서 큰 강 유역인데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어디? 메소포타미아. 자, 그다음 나일강이 있는 곳 어디? 이집트. 인더스 강이 있는 어디? 인도. 황허강이 있는 어디? 중국. 우리는 이들을 4대 문명이라고 부른다. 자, 메소포타미아부터 교재에서는 실어놨는데 현세적 신앙관이 있었고 길가메시 서사시가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준다. 정말 출제가 잘 되는 거 점토판에 쐐기 문자. 그다음 건축과 지구라트 이라크에 있는 게 유명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무르인들이 무슨 왕국을 세웠다? 바빌로니아 왕국을 세웠는데 자,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발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왕이 함무라비 왕이더라.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루브르 갔을 때 이야기는 제가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문제는 뒤에 있는 걸로 몰아 풀어볼게요. 네, 이집트 나일강 유역이죠.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잘 나오죠. 정치독 지도자를 뭐라고 했다? 파라오라고 했다. 내세적 신앙, 그 다음에 피라미드. 도 상징적이다. 사자에서는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를 쓸데없이 많이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형 문자 로제타 스톤에 기록된 게 아니라 파피루스에 기록됐다. 로제타 스톤에도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해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집트 보물전 이거 사진도 제가 실어놨었고 그 다음에 여기 카르타고 등 식민 도시를 건설했다. 누가 페니키아인들이. 자, 그리고 그들이 표음 문자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오늘날의 뭐의 기원이 되었다?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헤브라이에서는 빈칸 하나 뚫어본다고 하면 뭘 뚫어볼까? 유대교 성립. 자, 그다음 인도에서 자, 인더스 문명 오늘날의 파키스탄 쪽인데요. 여기는 모헨조다로. 그리고 하라파 유적이 유명하고요. 벽돌로 이제 구획된 뭐 목욕탕 유적이나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바로 계획도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리아인의 이동과 겐지스 문명 정착이고요. 이제 결국에는 엄격한 신분사회 카스트제가 형성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도표도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여기는 그냥 1번 문제 고정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수능만 보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금 가장 최신 수능까지 이집트가 연달아 내버리거든요. 뭐 9월 모의고사만 보더라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자, 과연 2024 수능에서는 이집트가 또 나올지 그럼 5년 연속인데
조심스럽게 메소포타미아가 이번에는 차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 몇 개만 한번 대표적인 거 풀어보고 아예 영상 이제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토판, 그 점토판 보고 이거 메소포타미아네 이렇게 조건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점토판은 이집트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히타이트의 왕 하투실리스 3세가 가해 신왕국 시대, 그 신왕국, 고왕국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파라오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왕이 파라오라고 부르는구나. 그다음 람세스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치고는 키워드를 좀 적게 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너무 확실한 파라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집트라는 것을 오늘 어렵지 않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히타이트의 왕과 이집트 왕이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평화조약이라는 건 어쨌든 상대 간에 쌍방에 맺은 거고 보통 이런 조약문들은 또 각국이 같이 같은 걸 보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양쪽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신선한 발견이었죠. 자, 좀 가볼게요. 파르테논 신전은 건립했다. 요거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예요. 자, 그래서 안 되죠. 자,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다. 요거는 메소포타미아죠. 해양력과 십진법 요게 정답이죠. 이집트. 크레타 섬 이거는 말 그대로 크레타 문명이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요거는 인더스 문명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1번 문제는 뭐 너무 쉬우니까 이건 이집트 문제니까 넘어가고 투탕카멘의 무덤 가장 유명한 아마 발굴이 아니었을까 이집트에서 이것도 이집트고 자 우리 함무라비 법전 나왔죠.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정답만 먼저 한번 찾아보면 60진법과 태음력 어렵지가 않죠.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갑골의 전복 요거 상나라 스프랑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거는 이집트죠. 그다음 배달을 제작했다. 이거 아리아인들이 겐지스강 유역 정착하면서 그쵸? 자, 그다음에 요것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고 이렇게 지도로 직접 찾아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헨조다로는 고대 가의 대표적인 유적지다. 인더스잖아요. 그래서 인도 쪽 여기 디귿 이렇게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니키아가 나왔죠. 이제 표음 문자가 결국에는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페니키아도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 기출 코드를 봤더니 13학년도라서 10년도 더 된 좀 너무 오래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답은 북아프리카의 식민 도시 카르타고를 건설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교재를 가지고 대체로 이제 빈칸 채우기, 그다음 문제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트 형태, 필기 노트 형태로 제가 소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를 혹시라도 직접 구입을 하신 분이라면 제가 뭐라도 좀 더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 보니까 교재 구입한 거 인증을 해주시면 이 클립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사용을 했던 필기 노트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왕 하시는 김에 세계사 공부 정말 교과서적으로 한번 밟아보고 싶다. 교과서적으로. 다소 정말 탁월한 다른 막 유튜브 채널들의 재밌고 흥미롭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과서적으로 한번 밟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수능을 위해서라면 시험을 위해서라면 아마 그래도 나름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